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양도 많아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메마른 대기를 적실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퇴근길에는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mm로 봄비가 흠뻑 내리면서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돌풍도 예상이 됩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1도, 영덕 13도, 포항 14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기온은 다소 낮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은 정부 연구 사업인 지열발전이 촉발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피해 보상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 청원, 특별법 제정이 그것인데 가장 먼저 법안을 낸 김정재 의원의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기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의 동의로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선 배상 대상입니다. 지진 당시 포항에 있었거나 포항의 동산, 부동산 소유자 중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택 파손을 포함해 땅과 주택 가격 하락, 영업 손실, 근로 손실 등이 피해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사업자인 넥스지오에 청구하는 배상금 국가 대위 변제를 명시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국무총리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외 간접 지원으로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침체에 빠진 포항의 도시 부흥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또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책임자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해 필요에 따라 고발, 감사원 감사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반대할 국회의원이 없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특별법을 만들고 있어 6월 임시회까지 상임위 통과, 9월 정기국회 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법이 통과될 때 몇 명이 참석했느냐 본회의에 253명이 제석했습니다. 찬성은 253명입니다. 내가 반대하거나 기권한다 이러면 안 들어옵니다. 왜? 반대하고 기권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고. 조세 감면,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등 포항시의 구체적인 요구를 특별법에 담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때 그 영일만 대교도 하나 넣어달라. 정말 별 요구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요구가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이 법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아예 이상한 법으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말잔치에 불과한 시간 끌기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 포항시와 시민의 요구를 특별법에 추가 수용이 가능한 만큼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때 강원 도민들의 도움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선거법에 저촉돼 직접 모금을 하지는 못하지만 공무원 노조 등 포항시 차원에서 2천만 원을 모금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동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금과 구호 물품은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의장, 모금에 동참한 단체 대표들이 조만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형 산불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로 낸 산불의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이들에게 최근 5년간 평균 17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고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도 지난 1월 야산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 31일 포항시 청하면에서 산불을 낸 용의자도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700명에 이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포스코가 수십 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의 환경 관련 위반 여부를 검찰이 철저히 가려달라고 요구했고 정부와 지자체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한 포스코를 고발한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가 제철소 고론의 유해 물질과 분진을 무단 배출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철소에서 고루에 불이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을 주기적으로 무단 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고론의 분진을 대량으로 분출하게 된다. 이 작업을 주로 일출 전 새벽과 일몰 후 심야 시간에 46년째. 또한 제철소의 고루에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인 TMS가 설치돼 있지 않아 대기오염 배출 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철소 고루에 TMS를 부착하여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포스코는 자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 또 포스코가 그동안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포항 시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포항제철소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불이더는 제철소의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설비로 대기배출 시설 허가증에 기재돼 있고 세계 모든 제철소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 중이라며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군수의 해외 출장 기간에 지역 건설업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 울진군 토목직 공무원 3명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공무원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각각 정직 1개월에서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군수의 해외 출장 기간인 지난 2월 3박 4일간 태국에서 지역 건설업체 대표와 골프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천군의회 파문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의 근거가 됐던 국외 여행 규정 혹은 규칙을 조례로 강화하고 관광성 연수를 막는 조항도 크게 보강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영주시 의회에 입법 예고된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 조례안입니다. 기존 공무 국외 여행 규칙에 비해 사전 심사를 강화해 심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이 중 6명을 외부 인사로 두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체 혹은 1명은 해외 연수를 갈 수 없고 선거가 있는 해도 나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리 의결된 출장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선 반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방문기관 섭외는 됐는지, 공휴일 등 방문 시점이 적합한지 19개 항목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근거로 필요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우리 영주시에 의해서만큼은 좀 자성을 하자는 분위기에서 좀 명확하게 또 심사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경북도 의회도 기존 국외 여행 규정을 바꿔 강화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달 말 임시회 때 조례안을 의결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하고 표준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보내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가 전국의회의 준칙 개정을 권고한 상태여서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궁과 월지의 경관 조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6천여만 원을 들여 동궁과 월지안 산책로 주변에 경관 조명 등 47개를 LED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조명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면 에너지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훨씬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산업 폐열을 반도체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을 포스텍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국내 버려지는 폐열의 10%만 전기로 바꿔도 국내 화력 발전의 4분의 1을 대체할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폐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실험 설비입니다. 바람을 불어넣으면 반도체에 200도가 넘는 온도차가 생기고 이 온도차를 활용해 시간당 500와트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선풍기 30대를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설비의 핵심 기술은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반도체인 열전 소자입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싼 값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고성능 실리콘 나노선 열전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실리콘과 그리고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저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다면 향후에 10% 정도 회수율을 가져왔을 때 산업 전체를 가져온다면 화력 발전소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 폐열은 제철소와 열병합 발전, 소각장 등 우리나라 170여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폐열 생산량 5,839TOE 가운데 15%만 활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진은 버려지는 폐열 가운데 10%만 전기 에너지로 바꿔도 우리나라 전체 화력 발전의 25%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은 앞으로 제철소 등에서 버려지는 폐열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나노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나노 레터스지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제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과 도시재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지역 대학들은 도시재생 사업 참여와 청년 창업 추진, 대학 자원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황호동에 25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주택 정비와 주거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정부의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가 어제부터 시민대학 10기 일반과정 참여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는 21일까지 20명을 접수받아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안전산행과 현장체험 등 11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배출된 졸업생들은 국립공원 자원 모니터링과 환경 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은 이 울릉도와 고산지대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재배가 쉽지 않은데요. 영양에서 산마늘 재배에 성공해 요즘 생산이 한창입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척첩산 중 영양 1호산 자락 비닐하우스 안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6년 동안 정성껏 재배한 산마늘, 일명 명이나물이 빼곡히 돋아났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산마늘을 하나하나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산마늘은 울릉도나 오대산,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00년 울릉도에서 종자를 가져와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10여 년 만에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온도차나 해발 때문에 지역적인 또 토양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 산나물의 맛과 향이 월등하게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마늘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양 산마늘은 마늘처럼 톡 쏘는 향이 일품입니다. 최근에는 간장 절임용으로 많이 찾으면서 1kg에 2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년생인 산마늘은 번식력이 좋고 추위에도 강해 재배 기술만 익히면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영양에서는 올해 30여 농가 10여 헥타르에서 30여 톤의 산마늘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배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고소득을 올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많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산마늘이 영양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울진군의 친환경 로컬푸드 미식관광 육성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 선정돼 국비 49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포함 70억 원을 투입해 해방풍과 콩, 양봉 등을 활용한 미식 관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전국 123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농촌형 특화 사업입니다. 울진군은 울진읍에 사업비 48억 원을 들여 조성한 14레인 규모의 볼링장과 탁구장을 최근 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의 축구장과 육상트랙, 테니스장 등을 갖춘 연호체육공원과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울진군은 이 밖에도 현재 조성 중인 18홀 규모의 원남 골프장과 읍면 체육시설 등을 바탕으로 오는 2021년 경북 도민체전 유치에 나섰습니다. 다시 지을 대구시청을 어디에 둘지 대구 시민이 직접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 건립지가 정해지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로 시청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은 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까지 4곳입니다. 중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재건축이나 증축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값비싼 주변 땅을 일부 사들여야 해 경제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북구는 이미 시청 별관으로 쓰고 있는 옛 경북도청터가 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땅을 사들여야 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옛 두류정수장터에 시청이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거지역 아니어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달성구는 화원읍 설아리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진 땅에 시청을 유치하려 합니다. 도심에서 너무 떨어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날카롭게 엇갈리자 대구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치행정, 건축, 도시계획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합니다. 전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믿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9월까지 연구 용역을 해서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후 구 군들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아 12월에는 250명의 시민 패널들이 직접 시청 자리를 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시청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치열한 유치 전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은 메마른 대기를 적실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퇴근길에는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mm로 봄비가 흠뻑 내리면서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돌풍도 예상이 됩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1도, 영덕 13도, 포항 14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기온은 다소 낮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